자, 오늘장 탑10은 IM증권 신사업 추진팀 이화증 과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 일단 지금 시장이 빨간불 켜고 있긴 한데 사실 이 정도 빨간불에 어떤 투자자가 만족을 하고 있을까요? 지지부진합니다. 언제쯤 시원하게 반등이 나올지가 가장 궁금하고 그 반등을 이끌어줄 수 있는 재료가 무엇인지 궁금한데 일단 이번 주는 대선 이벤트, CPI, 뭐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금투세, 그렇죠. 예, 맹캐리 청산 여러 가지 악재 속에서 어떤 재료에 기대서 좀 반등을 기대해야 될까요? 예, 확실히 지금 우리나라 예탁금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불과 한두 달 전만 하더라도 58조까지 올라왔었는데 네. 거의 50조 가량 초반대까지 지금 내려왔다는 점. 물론 이제 거래대금이 줄어들었던 건 시장에 빠진 것도 있지만은 결국 금투세 폐지에 대한 이슈가 시장에서 계속 오고 부각되었다는 점이 또 우리나라 자체만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 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난주 매크로적인 측면, 서비스업 지수 잘 나왔고 뭐 제조업 부진이긴 하지만은 그 9월 19일 날 FOMC에서는 어느 정도 금리 인하에 대한 한 25bp 이상 인하에 대한 부분은 아마 큰 무리 없이는 지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일 CPI까지 남아있긴 하겠지만은 그러면 이제는 시장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건 또 뭐냐? 결국 엔캐리 트레이드입니다. 이게 오에다 가조 총재도 11월 아니면 12월 달쯤에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여부를 추후의 데이터에 따라서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의 트라우마처럼 느껴졌던 이게 지난달에 대한 그 큰 이슈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게 강한 메리트 있는 상승에 대한 흐름이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게 우리나라도 이제 금투세 폐지 또 이슈가 계속 부각되지 않는 이상 결국은 시장에서는 크게 빠르게 반등하는 거는 좀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내일 미국 대선 이벤트야 좀 섹터별로 차이가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전략 자체로 조금 한번 변화가 있을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연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셨고 그럼 투자자들은 지금 포트폴리오 그냥 동결해요, 같이? 아니면 뭐 새롭게 매수할 만한 섹터가 있어요? 일단은 지금 섹터별로 이제 오늘 화장품 좋고 어제부터 계속 좋고 있잖아요. 이게 섹터별 전략으로 가는 게 전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목 장세로요? 네, 종목 장세로 가는 게 맞고 반도체가 많이 빠졌다고 해서 반도체를 따라간다? 이걸 좀 체크할 필요는 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이게 지금 물론 오늘도 여러 주제가 있겠지만은 이게 생각보다 시장이 많이 얼었습니다.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 이제 3분기 추석이 지나면 곧 3분기 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에 차라리 3분기 실적이 개선될 섹터에 따라서 종목에 따라서 아니면 밸류 지수가 나오니까 밸류 지수에 따라서 전략을 한번 짜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 섹터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추가 질문 드려보자면 어제 아이폰 16이 공개가 됐어요. 제가 그 실시간으로 봤는데 뭐 좋던데요. 근데 반응은 그렇게 특별히 대단한 거 없던데 이런 반응이었고 한국 출시도 약간 내년에 한다고 들어가지고 한국 출시는 바로 하긴 하는데 바로 해요? 그 AI 인텔리전시 그 그러니까요. 한국어 지원을 내년 아니 그러니까요. 미정이죠. 미정이에요. 그 투자자들이 제일 기다리던 게 AI가 탑재된 아이폰이었는데 그거를 내년으로 해버린다고 하니 네. 사실 너무 실망 매물이 지금 뭐 LG 이노텍부터 BH 이런 종목들에 좀 출회가 되는 게 아닌가. 사실 하나의 작은 희망이었거든요. 애플이 AI에 대한 의구심과 매출을 살려줄 반도체 전반적으로. 네.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반도체 섹터는 지금 살아날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물론 스마트폰 어제 이슈가 나왔던 게 이제 스마트폰이나 PC 수요가 부진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뭐 UBS나 우리나라 국내 특히 KB증권이 목표가 하향치를 냈잖아요. 네. 물론 이제 반도체 수출액이 계속 꾸준히 증가율 자체가 조금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은 지금 이제 애플 얘기를 하셨으니까 지금 오늘 오후쯤에 하웨이에서 트리폴드 폰이 이제 공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양만 보더라도 아이폰 같은 경우는 그 D램 8기가짜리 거기에다가 이제 512기가 최대 용량이 나오고 있는데 하웨이는 16기가입니다. 16기가에 그 1테라바이트까지 용량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굉장히 슬만 모양도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실제로 지금 아이폰이 작년부터 중국 쪽에서 점유율이 점차적으로 크게 좀 빠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최근에 대만의 이제 거밍 채널은 이번에 목표가보다는 충분히 많은 판매량이 판매할 것이다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아까 앵커님은 전 정말 좋았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전 보면서도 이게 유명한 짤이 있습니다. 똑같은 모양새가 있는데 아이폰 15와 14와 13이 뭐가 다른가? 네. 물론 이제 하드웨어 용량은 굉장히 좋기는 하겠지만은 그런 측면에서는 아이폰에 관련된 수요가 생각보다 미진할 수 있고 특히나 중국어와 일본어, 프랑스어는 내년에 나옵니다. 올해는 영어 버전만 이제 AI 인텔리전시가 나오기 때문에 생각보다 열어봤더니 딱히 뭐 별거 없다라가 좀 결론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별거 없었다. 알겠습니다. 조금 속상한데 미중 씨도 애플을 좀 많이 의지를 하고 있었다라는 표현도 어제 좀 있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쭤봤고요. 자, 바이오 한번 보겠습니다. 바이오에 대한 이벤트가 상당히 많고요. 뭐 바이오는 트럼프, 해리스 누가 당선되어도 계속해서 갈 종목이다라는 표현도 많았고 바이오에 대한 뉴스 좀 볼까요? 자, 바이오 뭐 CDMO 일단 그 생물보안법 통과된 것도 있고요. 지금 암학회가 이제 이번 주에 열려요. 유럽 네. 종양학회 에스모가 열리고 유한양행 그 타그리소보다 효능이 뛰어나자. 타그리소가 이번에 또 종양학회에서 좀 발표하게 되는데 그에 대한 반사소해를 유한양이 가져갈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 어제부터 또 비만 치료제가 핫하게 뜨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전반적으로 하반기 주도 섹터다라고 이하진 과장님께서 계속 밀었잖아요. 네. 유효한가요? 그 네, 의견이? 계속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섹터가 그러면 지금 가장 좋을까요? 어떤 섹터 바이오 내에서 말씀하시는 왜냐면 거죠? CDMO는 이제 조금 보안법 통과됐으니까 약간 식을 수도 있고 재료가. 그렇죠. 일단 뭐 CDMO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물론 이제 지금 중국 증시에서 지금 우시엔텍이나 우시바이오리스가 10% 5% 마이너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회사들은 이게 저는 세로나기보다는 이제는 시장 자체가 이제 길리아드 사이언스가 ST팜의 그 2분기 IR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향후에 빅터비 관련한 에이즈 치료제 원료 공급자를 내년부터 이제 ST팜에 들어갑니다. 이게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인도나 아니면 한국에 있는 CDMO 업체들에게 공급 계약 소식들이 하나둘씩 전 나올 수 있다라고 보였기 때문에 이제 이 점에서 비춰졌을 때 이게 CDMO 사업 자체가 전 세계 글로벌 한 60조 시장입니다. 60조 시장에서 이 밸류가 삼성 바이오로이스냐 아니면은 ST팜이냐 에이프로젠이냐 바이닉스냐 이게 본격적으로 여기에 따른 밸류를 시장에서 얼마만큼 가치를 매기냐에 따라서 주가는 전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였기 때문에 그 점에 좀 중점을 두고 실적과 수주의 혹시 향후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반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부터 내일 뭐 미국 대선 관련 토론이 나오게 되겠지만은 물론 두 분 다 좀 약가 인에 대한 스탠스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바이오시밀러, 셀트리온 어떻게 보면 사실 그렇게 많이 오른 것도 아니고 뭐 잠깐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하반기 때부터 우리나라 진펜트라나 이제 스텔라 바이오시밀러 내년부터 나오겠지만은 이쪽에 대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경쟁이 본격적으로 셀트리온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바이오시밀러도 충분히 이번 기회에 조금 분위기를 봤을 때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바이오 플랫폼 오늘 인벤티지랩이 거의 20%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동안 여기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도 새롭게 좀 부활될 수 있는 모멘텀들이 저는 왜 바이오 하냐면은 뭐 하나가 알테오지 안에서 아닙니다. 대부분의 우리나라 바이오 업체들이 모든 영역에서 생각보다 글로벌 시장을 올라가고 있다는 측면이 저는 부각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의료기기 관련했던 아이센스 CGM이 다음 달에 글로벌 제약사와 계약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두 개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이상하다. 제약 바이오 업체들과 의료기기 업체들이 룬리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다들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점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인벤티지랩 말씀해 주셔서 말인데요. 인벤티지랩 포함해서 이제 비만 치료제 회사들이 사실 지금 막 실적이 찍히는 종목들은 아니고요. 돈도 그렇죠. 아직은 좀 없는 기업들이잖아요. 다른 바이오텍에 비해서. 근데 이번에 인벤티지랩이 그 장기 지속형 네. 비만 주사제 플랫폼을 독일 회사에 네. 기술 이전을 했다. 네. 그럼 알테오젠이랑 똑같이 플랫폼을 판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알테오젠만큼의 밸류를 받아갈 수 있는 이슈인가요? 이것이? 이게 물론 이제 키트루다 같은 경우는 이제 임상 3상이 마무리되니까 향후에 몇 년 안 된 뒤에 실적을 로열티를 받는 거고 네. 이제 인벤티지랩이나 페트론 같은 경우는 거의 전임상 임상 1상 이전이기 때문에 시간은 굉장히 걸립니다. 물론 알테오전이나 우리가 ABL 바이오 이런 회사들은 정말 몇 년, 5년, 10년 이전부터 쌓아왔고 이제 시장에서 이제 가치에 대한 반영을 하다 보니까
그 위에 대한 모습들이 있고 당연히 인벤티지 랩이나 페트럼도 추후에 기술 이전을 하게 되면은 기술 이전에 따라서 향후에 임상 인상이 끝나면은 마일스톤을 받는 수치의 구조가 우리는 시장에서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한 단계 한 단계 가는 거에 좀 중점을 맞춘다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저는 시장에서는 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유, 과장님 다 좋다고 하시니까 CDMO도 좋고요. 비만 치료도 좋고 플랫폼도 좋아요라고 하시니까 여전히 알테오젠에 대한 탑픽에 대한 그 애정은 여전하신지. 알테오젠은 그렇죠. 이게 이 회사의 적응증이 한 40개 정도가 됩니다. 이게 결국에는 알테오젠의 모멘텀은 머크사가 결국에는 그 적응증의 추가 임상이 필요 없이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게 그게 큰 모멘텀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물론 어제 폐암학회에서 이제 서밋이죠. 키트루다 대안책으로 나왔다라고 뭐 시장에서는 부각을 받고 있지만은 이게 어제 엄민영 애녀도 어느 정도 충분히 코멘트를 했지만은 적어도 10년 이상이 걸리는 임상의 시간이 걸리는 거고 비용적인 면도 거의 수조 원 이상이 걸리는 비용이기 때문에 키트루다를 대체를 할 수 있는 거는 쉽지는 않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늘 알테오젠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만약에 이번 키트루다 SC가 임상 3상이 마무리되고 ADC SC 관련해서도 어제인가 그제쯤에 CFO 간담회가 열렸을 겁니다. 네. 이미 ADC SC 관련해서 어머니 충분히 준비가 세팅이 다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항상 이런 바이오 관련된 계약은 이게 항상 모든 게 한 번에 있었을 때 좀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제가 봤을 때 9월이나 10월쯤에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주가가 빠졌을 때도 사실 거의 28만, 27만을 지지를 하고 계속 받아왔거든요. 그만큼 수급이 타이트하게 지금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머지않은 날에 조금 큰 계약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월 23일 날 키트루다 SC 임상이 삼상. 종료가 되는 거죠? 네, 종료가 되고 되는 거고 결과는 연말에 결과는 아마 거죠?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에 나올 건데 엄민영 애너는 내년 가을쯤에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오고 풍목허가가 26년 상반기입니다. 그때 마일스톤을 수취하게 돼요. 대략 1.2조 정도. 그때까지 알테오젠이 30만 원이라는 그 높은 자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30만 원요? 그때 네. 가면 30만 원이 아니라 네. 더 올라갈 수 올라갈 있다. 수 있다라고. 그때 80만 원 말씀하시지 네. 않았어요? 이게 적응증이 많다 보니까 이게 나는 정말 주식 잘 보기 힘들다 싶으신 분은 알테오젠 가지고 저는 이제 8년까지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테오젠 알아봤고 이제 에스모가 이번 주에 개막을 하는데 지금 시작했나요? 에스모는 아마 17쪽으로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조금 더 남았는데 이제 거기서 뭐 IMBDX 그리고 뭐 루닛 여러 가지 루닛. 기업이 참여를 하고 타그리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다 보니 유한양학에 대한 관심도 또 같이 올라갈 거고 같은 폐암 네. 치료제니까요. 이쪽과 관련해서 조금 싸게 살 수 있는 종목이라든지 어떤 모멘텀을 체크하자 이런 게 있을까요? 물론 유강량이 확실히 최근에 수급 쪽이 굉장히 버티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아마 이번 폐암학 에스모에서는 이제 그 전에 아스코에서는 병력요법에 대한 효과가 데이터가 훨씬 더 타그리스보다 우수한 효능을 발휘를 했고 아마 이번 같은 경우는 단독요법일 겁니다. 렉나자만의 단독요법으로 타그리스 대비해서 데이터가 얼마만큼 잘 나온지 여부에 따라서 분위기가 또 올라가게 될 거고 이게 결국 올라간다는 거는 데이터가 잘 나왔네 그래서 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내년부터 북미 시장에서 그게 렉나자가 얼마만큼 더 팔리냐에 따라서 타그리스는 이미 북미 쪽 들어와 있습니다. 올해 2월에 FDA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쪽 시장을 서서히 선점하고 있는 타그리스보다 효능이 좋다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처방하는 의사들 입장에서는 렉나자를 택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은 향후에 유황여행과 오스코텍이 받을 수 있는 로열티 금액도 더 커진다고 했을 때 그 밸류 가치가 우리는 더 좋게 볼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번 에스모에서도 최근에 뭐 루닛도 좋긴 하겠지만은 유황여행이 시장에서 큰 흐름을 가져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단순히 유황여행뿐만 아니라 이게 폐암 시장보다도 전체적인 우리나라 바이오 업체들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흐름이 어디까지 가냐? 내년 1월달에 JP모건 헬스케어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종목이 아니라 섹터 전반적으로의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말씀 주신 것 같고요. 바이오 이야기 해봤습니다. 자, 화장품을 좀 볼 텐데 외인 기관의 수급이 어제부터 좀 계속 포착이 돼요. 특히 아모레퍼시픽을 꾸준하게 좀 사고 있고요. 오늘 신고가 한국콜마, 실리콘주도 어제 10%
10% 장중 급등했고요. 자, 화장품 열어보겠습니다. 일단 공통적으로 여의도 증권가에서 나오는 의견 이거예요. 조정 받을 만큼 받았다. 다시 올라갈 때 됐다. 동의하십니까? 네, 뭐 데이터가 말해줬으니까요. 이게 내일이죠. 오늘 9월 10일이니까 내일 되면 또 9월 초 데이터가 나옵니다. 수출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네. 화장품이 반등이 일어난 시기가 올해 초입니다. 그 이유가 8월 21일부터 8월 30일까지 데이터가 나왔더니 피크아웃일 줄 알았던 데이터가 갑자기 수출이 엄청나게 잘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실리콘투랑 한국콜마랑 특히 대부분 화장품들이 올랐고, 물론 아모레퍼시픽은 최근에 이제 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2분기에 대한 우려는 중국 쪽 시장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화장품은 약간 발목을 잡았다. 북미 시장은 견조한데 왜 자꾸 중국이 발목을 잡냐라고 하면서 이게 아모레퍼시픽이 컨퍼런스 콜에서 나왔던 이슈가 계속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3분기는 중국은 더 안 좋다. 안 좋다 보니까 실적은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북미 시장은 올라가고 있는데, 워낙 이제 중국 쪽이 비중이 워낙 컸다 보니까, 물론 이제 LG생활건강이 중국 e스포츠가 한 30% 정도 아직 계속 유지되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도 아모레퍼시픽은 적어도 15에서 20% 줄었습니다. 1년 만에 30에서 그 15%까지 줄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3분기가 어느 정도 커트하게 되면은 4분기 때는 아모레퍼시픽도 충분히 숫자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기고 있고, 실리콘투나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실리콘투야 북미도 굉장히 잘 되고 있지만은 특히 유럽, 폴란드나 네덜란드 쪽에 해외 수출이 엄청나게 계속 커지고 있다는 점은 2분기 때는 우리가 1분기 때 워낙 컨센보다 2배 이상 좋았고 2분기는 컨센보다 한 20%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서 보는 눈높이만큼 이제 오다 보니 결국엔 여기서 돈 못하는 거 아니야라는 시장에서 부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럽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시기가 3, 4분기를 좀 가늠을 해봤을 때 실리콘투는 제가 볼 때는 메일이 될 가능성이 있고, 한국콜마는 내년 상반기에 미국의 이 공장이 완료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최근에 실적들이 선케어 쪽으로 한국콜마 수요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콜마는 코스메스는 네. 제가 봤을 때는 두 번째 투티어로 화장품의 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냥 올라가는 수준이 아니라 선크림계를 거의 장악하고 있다시피 한국콜마가 3분기도 제일 좋은 실적이 나올 거다라고 이제 증권가에서 리포트 나오면서 오늘 5년 만에 최고치인 것 같습니다. 주가 자체는요. 화장품은 9월, 10월에 대한 수출 데이터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렇죠. 하던데 10월 달에는 또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소비 관련 이벤트를 앞두고 있잖아요. 화장품 섹터가 반도체 섹터의 빈자리를 좀 대체해 줄 수 있을까요, 하반기? 빈자리를 대체하기에는 규모가 엄청나게 큰 건 아니라서 네. 대신 그 어느 정도 물량은 화장품으로 다시 갈 수가 있겠죠. 시장은 정말 냉정합니다. 숫자 딱 잘 나온다 하니까 바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네. 때문에 충분히 화장품은 하반기에 볼 섹터 중에 하나다 생각하고 그럼 탑픽 하나만 꼽아주세요. 탑픽은 실리콘트예요. 알겠습니다. 플랫폼 쪽으로 실리콘트 말씀 주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2차 전지 보겠습니다. 2차 전지가 오늘 좀 빠집니다. 근데 LG엔솔을 기관들은 순매수하고 있긴 하고 외국인의 포스코 퓨처엠 사긴 하거든요. 어떻게 이거를 해석해야 될까? 일단 미국 대선 토론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건가? 2차 전지 경계감이요? 일단 그런 것 같죠. 지난주에 해리스 후보도 그 전기차 의무화 관련된 해서 이제 철회를 했지만은 꼭 의무화가 철회됐다고 해서 2차 전지가 안 가는 건 아니죠. 그만큼 아직까지는 올해 초에 아단 조나스 그 JP모건 그 애널리스트도 2차 전지에 가려면은 적어도 26년 초나 25년을 얘기를 하는 거는 인프라가 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얼리 어댑터는 이미 살 만큼 다 샀다. 전기차 수요는 물론 전기차가 되는 건 맞는데 시간이 좀 지연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혹시나 내일 이제 트럼프 후보와 해리스 후보 간에 친환경 관련된 얘기를 하다가 전기차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결국에는 여기에 따른 그 불확실성에 따라서 오늘 조금 매도세가 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특히 연기금과 외국인이 그대로 한다치 샀습니다. 이 수급이 내가 볼 때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한다치 똑같이 매도를 한 걸 그대로 지금 2차 전지로 오는 케이스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수급적으로 반등이 일단 나왔고 그럼 이제 펀더멘털을 갈 수가 있느냐? 시장에서 보는 기관 애널은 보통 3분기를 바닥으로 계속 잡고는 있습니다. 최근에 양극재 수출 데이터 8월 반등 나왔죠. 그리고 물론 북미 쪽의 전기차 침투율은 10%까지는 올라왔습니다. 결국에는 유럽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모건 스탠리에서도
적어도 내년에는 E2E, CO2 규제 이슈로 인해서 40%까지 증가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이긴 하지만은 여기서 결국에는 LG 에너지솔루션이 45만 대를 가져야 분위기가 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펀더멘털에 대한 측면에서는 숫자로는 기대가 되긴 하는데 일단 찍혀봐야 아는 거고요. LG 엔솔이 45만 원 회복한다면 투심도 좀 살아날 거다라는 조언까지 해주셨습니다. 이야기 여기까지 나눌게요.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